호프만, 의식적 리얼리즘의 한계와 세계관적 이해. 11. 인공지능과 의식의 확장에 대한 지평적 가능성. 현재적 관점에서도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점점 더 인간과 유사한 판단과 언어를 수행하는 상황은 곧 의식의 발생을 의미하는 유사성을 갖는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며 인간과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유사성이 곧 경험의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세계를 느끼고 해석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이지만 인공지능은 주어진 입력과 규칙에 따라 출력이 생성되는 구조로 작동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능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유무라는 근본적인 차이로 이어진다. 이런 면에서 의식은 계산과 구별되는 독특한 영역으로 드러나며 정교한 계산은 규칙에 따라 진행되지만 의식은 의미를 경험하는 차원과 연결된다. 호프만의 입장에서 의식이 물질의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계산 구조라도 그 자체로 의식을 생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곧 의식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을 제고하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인간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경험하고 해석하는 존재이며 인공지능은 그러한 경험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능적 측면에서는 유사할 수 있으나 존재 방식에서는 각각 다른 차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은 철학적으로 무의미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인식 구조를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한다. 이를 통해 의식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마련된다. 즉, 기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는 곧 인간 존재의 구별 지점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논의를 넘어 존재론적 질문으로 확장된다. 기계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통해 다시 의식의 의미를 되묻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의식은 더 이상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지평을 여는 핵심 요소로 드러난다. 12. 시간과 공간 경험의 재구성과 의식 구조.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과 공간이 펼쳐진 것으로 경험되는 현상이 과연 물질, 세계 자체의 성질인지 아니면 의식이 만들어낸 배열 방식인지에 대한 물리적 철학적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논점에 대해 호프만의 관점은 고전 물리학적 전제에 기반한 직관적 인식 방식과는 달리 양자역학적 개념을 통해 다른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배열되는 하나의 형식일 수 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하며 살아가지만 이 구분은 세계가 본래 그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의식이 경험을 정리하는 방식일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만약 의식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시간 역시 전혀 다른 형태로 경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간 역시 고정된 실제라기보다 지각체계가 구성한 질서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사물들이 일정한 거리와 위치를 갖고 존재한다고 믿지만 이 구조 또한 세계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형성된 것일 수 있다. 이때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좌표 체계로 기능한다. 이런 관점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 기반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이미 해석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은 고정된 외부가 아니라 의식의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세계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되는 장으로 이해된다. 이때 시간과 공간은 외부 세계의 절대적 틀이 아니라 의식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구성한 인터페이스적 형식으로 드러난다. 결국 시간과 공간은 현실의 근본 구조라기보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기능하며, 이는 세계 인식이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해석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현실의 기초를 다시 묻게 만들며 의식과 세계의 관계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유하도록 이끈다. 13. 인간 사회의 윤리와 그 의식적 구조의 이해. 이러한 관점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확장된다. 인간은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일정한 윤리적 기준에 의지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과연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질서인지 아니면 의식 구조 속에서 형성된 해석의 결과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윤리는 오랫동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경험하는 세계 자체가 선택적으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라면 도덕적 직관 역시 그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결과일 수 있다. 이는 윤리가 외부 세계의 직접적 반영이라기보다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 조직한 의미 체계이기 때문이다. 즉, 윤리는 단순히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판단의 방식으로, 인간은 언제나 특정한 조건과 맥락 속에서 선택을 내리며, 그 선택은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이해된 세계에 대한 해석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윤리는 고정된 질서라기보다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조정되는 구조로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윤리는 외부의 강제된 규범이 아니라 의식 간 상호작용 속에서 점차 정교해지는 실천적 지평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을 수정하고 경험을 통해 기준을 다듬는 과정에서 보다 깊은 책임의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책임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한다. 세계가 해석된 구조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실제적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윤리는 단순한 개념적 구조가 아니라 행위와 결과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되는 현실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의 윤리는 외부에서 주어진 절대적 명령이라기보다 의식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질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적 관점은 윤리를 부정하기보다 그 기초를 다시 묻게 만들며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14. 인간 존재의 종합적 구조와 의식의 위치. 인간은 세계를 경험하고 해석하며 살아가지만 그 경험이 어떠한 구조 위에서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질문하지 않는다. 호프만의 사유는 인간을 단순히 세계 안에 놓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가 드러나는 방식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의식은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창이 아니라 경험을 선택하고 배열하며 의미를 형성하는 능동적 구조로 이해된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해석된 결과일 가능성을 가지며 이 해석 과정 자체가 인간 존재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인간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를 경험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따라서 자아 역시 고정된 실체로 이해되기 어렵다. 우리는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느끼지만 그 동일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험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효과일 수 있다. 기억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연결이며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완결된 존재라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구성해가는 과정적 구조로 이해된다.
또한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의식과 정보, 그리고 인식 구조가 서로 얽혀 형성된 관계적 장으로 나타난다. 시간과 공간, 물질과 가치와 같은 범주들은 독립된 실체라기보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으로 기능한다. 이 구조 속에서 세계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드러나고 해석되는 장면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통합적 이해는 인간을 단순한 물질적 객체에서 벗어나 의미를 생성하는 중심으로 위치시킨다. 인간은 세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세계가 경험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 이중적 위치는 인간 존재를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관계와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드러낸다. 결국 인간은 주어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세계를 이해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의식 중심의 구성적 구조로 이해하도록 이끌며 이후 논의의 종합적 전개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 15. 과학적 철학적 해석 구조의 통합과 재배치. 인간 존재가 의식 중심의 구성적 구조 속에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을 사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철학을 동원해 왔지만 이 둘이 실제로 하나의 구조 안에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학은 세계를 측정 가능한 질서로 정리하며 반복 가능한 법칙 속에서 설명을 구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조차 완전히 외부에 독립된 실체라기보다 특정한 인식, 구조 속에서 구성된 해석일 가능성을 가진다. 우리가 발견했다고 믿는 질서는 세계의 본질이라기보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선택된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지과학은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인간의 인식이 제한된 정보 처리 구조라면 과학이 구축하는 설명 역시 그러한 구조 위에서 형성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과학이 진리를 부정한다기보다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언제나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때 철학은 단순한 개념 분석을 넘어 서로 다른 설명 체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학이 세계를 기술하고 인식이 그 기술을 제한하며 철학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해석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철학은 더 이상 독립된 학문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 체계를 통합하는 사유의 장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각 학문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현실을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의 수식과 철학의 개념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대상에 접근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학문 간 경계는 절대적 구분이 아니라 해석 방식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이런 통합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된다. 세계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복수이며 그 복수의 구조를 조율하는 것이 사유의 과제가 된다. 과학과 철학은 분리된 길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확장되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배치는 지식의 분절을 넘어보다 통합적인 세계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